안녕하세요. 특강 파워포인트 기초 다지기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회차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도형을 활용해서 이 멋진 슬라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행사 보고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 보실게요. 왼쪽 계열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고요. 혹시 추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슬라이드 추가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여기 홈, 위에 있는 홈 탭에 가셔서 새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네,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2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입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제목을 입력하세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요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고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텍스트 박스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제목 슬라이드 작성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이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죠. 이 앞으로 슬라이드를 계속 추가해서 가겠지만 저는 이제 발표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슬라이드의 발표 구성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이 발표라는 건요.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무엇입니다. 무엇에 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발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지금 발표 주제, 이제 제목을 만들었어요. 발표의 주제를 이렇게 제목으로 가을 행사 보고에 대해서 오늘 가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 페이지를 만들었으면요. 이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바로 넣는 것보다는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런 내용의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떤 발표의 순서, 즉 목차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발표를 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들으면서 훨씬 더 발표의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페이지에는 우리 발표의 목차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발표 순서와 발표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목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위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요 텍스트 박스 보이시죠? 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 제목 앞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그러면 여기에 목차를 입력하는 겁니다. 목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네, 어떤 발표 순서로 이루어질 건지 목차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은요. 보통 굵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목차라는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영역으로 지정한 부분, 이 텍스트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이 목차라는 텍스트를 이제 굵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예, 우리 홈 탭에 가셔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홈 탭에 있다고 했습니다. 홈 탭에서 요 글꼴 메뉴로 가십니다. 글꼴에 가시면은 이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의 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텍스트를 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굵게 해주세요. 네, 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디자인을 많이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이 목차라는 글씨를 굵게
하시는 거 외에 기울기를 하셔도 좋고 또 여기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내용이 들어가는 위에 이 내용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실 때는 기울기는 보통 사용하지 않죠. 예. 근데 일단 저는 요 목차라는 글씨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목차를 입력을 하셨으면은 목차, 우리의 발표 목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요 밑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요 텍스트 박스 있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마우스를 입력을 하시면요. 여기는 요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채워져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글머리 기호예요. 우리 보통 어떤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글머리 기호로서 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게요. 이제 빈 페이지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에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 배우셨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이 새 슬라이드를 삽입을 할 때, 새 슬라이드 삽입을 할 때 이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된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이 레이아웃을 적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은 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위에 홈 탭에서 단락 보세요. 단락. 글꼴 메뉴 옆에 있습니다. 단락. 단락 보시면은 여기 미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일단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단락을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지금 음영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선택된 메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정렬로 이 밑에 내용 텍스트 박스에는 왼쪽 정렬로 텍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개가 있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글머리 기호예요. 글머리 기호가 미리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요, 이 글머리 기호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백스페이스로 그냥 지우시면 돼요. 우리 백스페이스로 한번 지워보실게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제 글머리 기호가 사라지죠. 그리고 위에 단락에서도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에는 음영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글머리 기호를 다시 적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우리 그대로 지금 홈 탭에 단락으로 가셔서 요 글머리 기호 보이시죠? 이 글머리 기호 옆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글머리 기호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면요. 요 클릭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아이콘을 클릭하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요 글머리 기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바로 최근, 즉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글머리 기호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전에 입력되어 있던 요 동그라미가 바로 입력이 될 거고요. 나는 다른 모양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옆에 있는 역삼각형, 꼭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은 이제 글머리 기호가 없는데 요 밑에 있는 네모 있죠? 요 사각형 모양의 글머리 기호 한번 적용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글머리 기호가 입력이 되죠. 이 글머리 기호는요, 내가 한 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줄에도 글머리 기호가 계속 목록형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칠 때마다 새로운 글머리 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발표의 순서대로 이 목차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차는요, 첫 번째는요, 요 첫 번째 글머리 기호에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실게요.
제가 좀 빠르게 먼저 하겠습니다. 네. 행사 개요. 행사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시에,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진행이 됐었던 행사입니다라고 개요를 먼저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 내용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치시고 행사 사진 후 개선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도 이렇게 넣을까요? 질의응답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슬라이드를 작성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내용의 순서대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 목차에 지금 우리가 입력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혼자 한번 메모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구성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목차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네, 모두 입력하셨나요? 저희 요 목차만 보시면은 이 가을 행사 보고라는 슬라이드 구성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요. 이제 행사가 어떤 이제 일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예 알려주고요. 그리고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 뭐 게임을 진행을 했다든지 간식 시간을 가졌다든지 또는 서로 우애를 가질 수 있는 뭐 친목 활동을 이제 진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행사 사진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선점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개선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십니까라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네, 모두 여기까지 오셨죠? 이 글머리 기호를요. 우리가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뭐 디자인에 따라서 변경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이 글머리 기호가 적용된 단락을 모두 드래그 해줍니다. 글머리 기호가 적용된 단락을 모두 드래그 해주시고요. 위에 단락으로 다시 가셔서 우리 그대로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에 단락으로 가시면은 요 글머리 기호의 옵션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역삼각형, 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글머리 기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기 전에 그냥 마우스를 이 글머리 기호 위로만 가져가시고 클릭하시지 마시고 위로만 가져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글머리 기호가 적용되겠구나 하고 하단에서 미리 보기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그리고 둘러보시다가 요거를 바꿔야겠다. 요 다이아몬드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셨으면은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의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가 좀 너무 커 보이지 않나요? 네. 요거 다이아몬드 크기를 변경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찬가지로 글머리 기호, 지금 요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변경하실 거기 때문에 이 글머리 기호가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모두.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예, 여기 지금 글머리 기호라는 이 글머리 기호라는 메뉴가 나오죠.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있고요. 이 옆에 이제 세부 메뉴를 펼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적용한 다이아몬드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 밑으로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글머리 기호 찾으셨죠? 글머리 기호에서 이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메뉴에서 맨 밑에 보세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여기 보이시나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여기서 화면이 좀 사라지는데 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
우리 글머리 기호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선택한 요 옵션이 보이고요. 그 밑으로 가시면은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는 메뉴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네, 지금 글머리 기호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없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림을 선택하시면은 그림으로도 글머리 기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여기서 다양한 기호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요 기호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스크롤 보이시죠? 요거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시면서 마음에 드는 기호들 선택하셔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일단은 여기 취소, 하단에 취소 클릭하십니다. 취소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변경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기에 보시면은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로 돼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가 최대치의 크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100%가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한 80 정도로 바꿔볼까요? 80? 텍스트 크기를 80% 정도로 변경하시고 확인 클릭해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뿐만이 아니라 우리 글머리 숫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숫자로 바꾸냐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호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 글머리 기호 적용되어 있는 부분 모두 드래그 하셨죠? 드래그 하시고 위에 단락 가시면요. 단락에서 요 글머리 기호 옆에 보시면 1, 2, 3 숫자 있는 거 보이시죠? 1, 2, 3 숫자. 요것도 요 역삼각형을 옆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예, 다양한 숫자들의 옵션이 나옵니다. 로마 숫자도 있고 뭐 ABC로도 있고 다양한 숫자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한번 로마 숫자를 변경해 볼까요? 로마 숫자 클릭하면 예, 목차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로마 숫자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단락 지난 시간에는 단락에서 요 정렬하는 부분 배우셨었어요. 왼쪽, 가운데, 그 오른쪽 정렬 배우셨고 지금 이 글머리 기호 또는 글머리 숫자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이 글머리 기호도 우리가 수준을 넣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한 글머리 기호는 모두 동일한 수준에 있죠. 네, 제가 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페이지를 제가 먼저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목차에서 우리 원래 행사 개요부터 질의 응답까지 이 5가지 항목이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여기 1번 보시면은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은 결국에는 행사 개요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사 개요라는 내용을 상세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행사의 내용이 어땠고 이제 행사에서 주요 사진, 주요 장면들은 이러했다라고 이렇게 이 행사 개요라는 내용에 어떤 핵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사 개요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목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개요와 개선점, 질의응답은 동일한 수준이고 이 행사 내용과 사진은 행사 개요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머리 수준을 더 낮춰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작되는 시점도 요 위에 있는 행사 개요라는 글머리 기호의 시점과는 좀 다르죠. 더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설정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행사 개요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이에요. 이게 행사 개요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해 놓으시고 글머리 기호를 변경할 부분, 즉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변경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줍니다.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을 모두 드래그 해 주시고요. 네. 다시 상단에 단락으로 가십니다. 단락에 가시면은 우리 아까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숫자나 기호로 변경하는 방법 보이셨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들여쓰기 보이시나요? 들여쓰기? 이게 바로 들여쓰기 하는 기호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더 들여쓴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입니다.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요 지정한 요 드래그로 지정한 부분이 한 군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단계 들여쓰기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행사 개요보다는 그 안에 속한 세부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지정함으로써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머리 기호를 다시 동일하게 이 행사 개요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고 싶다. 즉 들여쓰기 한 거를 취소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다시 이 글머리 기호에서 들여쓰기 한 부분은 내어쓰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내용, 행사 사진 지금 드래그 하신 상태로요. 위에 단락 가셔서 보시면은 네, 이제는 아까는 들여쓰기 했지만 반대로 내어쓰기 한다는 겁니다. 내어쓰기 다시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수준이 동일해지면서 들여쓰기가 취소되고 이제 다시 내어쓰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글을 이제 우리가 지정한 부분을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은요, 키보드에서 탭키를 활용하시면 돼요. 탭키. 예, 탭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요 글머리 기호를 들여쓰기 할 부분, 들여쓰기 할 부분을 이렇게 먼저 드래그를 하시고요.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우리가 클릭하지 않아도 들여쓰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들여쓰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지금 이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 보시면은 글씨 크기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하위로 이렇게 들여놓으면서 글씨의 크기도 같이 줄어든 효과를 우리 위에 보시면은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고 또는 키보드에서 탭키로도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머리 기호 수준을 조정을 해주셨으면요. 글머리 기호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1, 2, 3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은 이 행사 개요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를 여기도 1, 2라고 따로 해주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과 행사 사진 그대로 드래그 하신 상태로요. 네, 위에서 이제 글머리 기호, 숫자 바꾸는 방법 아시죠? 저는 숫자로 변경을 해볼게요. 숫자 옆에 있는 이 단락 탭으로 가셔서 숫자 옆에 있는 이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저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이걸로 클릭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좀 조정을 해주니까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행사 개요 안에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점과 질의응답으로 가겠구나 하고 이제 청중들에게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조정해 볼게요. 이거 내용은 다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보기에 너무 글자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서 보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글자들이 너무 이렇게 빽빽하면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 간의 이 줄 간격 있죠? 이 줄 간격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격, 즉 줄의 간격, 이 줄 간격을 조정해 줄 부분을 모두 드래그를 해서 먼저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라고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십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마찬가지로 단락.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단락을 수정하고 있어요. 글꼴 아닙니다. 요 전체 단락을 수정하기 때문에 단락으로 가셔서 위에 보시면은 요 아이콘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까 들여쓰기, 내어쓰기 보셨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줄을 간격을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줄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 요 역삼각형 클릭해 보시면은 숫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줄 간격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예, 훨씬 더 지금 줄 간격이 넓어지면서 보기가 더 편해지고 깔끔해졌죠. 이렇게 목차를 작성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제 계속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텍스트 간의 줄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 하실 때는 홈 탭에 단락에 가셔서 이 줄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차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행사 개요 이렇게 발표 드리고요. 개선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목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만들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모두 오셨죠? 네, 그럼 이제 다음엔요. 이 목차 페이지를 우리는 지금 이 텍스트로만 입력을 했는데 사실 파워포인트의 장점은 비주얼로 예쁘게 만드는 게 이제 장점이죠. 여러 가지 도형이나 사진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좀 심심합니다. 훨씬 더 예쁘게 이 목차 페이지를 저와 함께 도형을 활용해서 꾸며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목차 페이지까지 만들어 봤고요. 이 목차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행사 개요. 목차를 설명했으니까 행사 개요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새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차 수업에서 슬라이드 삽입하는 법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홈탭에서 여기 새 슬라이드, 홈탭에서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은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간단하게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개요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새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우스 오른쪽으로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바로 이전 2번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볼게요. 이것도 우리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능했었죠. 이 3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형성이 되게 되죠. 레이아웃 변경할 건데 우리 이번에는 콘텐츠 두 개, 요 콘텐츠 두 개라는 요 레이아웃을 선택해 볼게요. 클릭. 네, 그러면은 3번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은 제목이 상단에 있고 아래에 양쪽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두 개 있는 형식으로 이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변경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제목을 입력을 해야겠죠. 이제 목차가 끝났고 이제 첫 번째가 우리 행사 개요를 입력을 하게 될 건데 보통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요 목차에 적어주신 대로 요 글머리 기호까지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행사 개요에 로마자로 1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이 제목에도 이 3번 슬라이드의 제목에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텍스트 박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죠. 근데 우리 로마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로마자 어떻게 입력할까요? 네, 로마자를 우리 키보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기호이기 때문에 특수 기호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입력은요. 우리 일단 여기 없는 걸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특수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걸 입력한다. 어느 탭으로 가야 될까요? 네. 삽입 탭으로 가 주시면 됩니다. 삽입. 없는 거를 입력을 할 때는 항상 삽입 탭으로 가 주세요. 그래서 상단에 삽입 탭 클릭하시면요. 네, 삽입에서 특수 기호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여기 기호라는 곳이 있어요. 기호. 보이시죠? 기호.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기호. 기호라는 요 메뉴에서 기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 네, 기호 클릭하시면은 이 특수 기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꼴은 현재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글꼴을 따로 변경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위 집합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일단 저랑 좀 다 설정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맨 위로 올려주시면은 기본 라틴 문자부터 이렇게 보여지게 될 텐데요. 요 스크롤을 조금 요 밑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화살표를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은 네, 스크롤이 요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숫자 형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건요. 각자 처음에 이 기호라는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이 위치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이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려주시고 요 밑에 있는 요 화살표를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정도 5 번에서 6번 정도 클릭하시면은 요 끝에 숫자 형식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형식 클릭해 보시면요. 네. 숫자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분수도 있고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로마자로 1을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숫자 형식에 오시면 그래서 하위 집합에서 숫자 형식을 선택하시면은 숫자 중에서 이제 로마자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보이시죠? 예. 요거를 선택하실게요. 클릭하시고 하단에서 삽입 한번 하시고 닫기 클릭합니다. 닫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입력되어 있죠. 요거 만약에 여기서 삽입을 계속해서 클릭을 하시면요. 삽입을 우리가 클릭한 숫자만큼 입력이 돼요. 계속해서 삽입을 제가 1 번, 2 번, 3번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닫기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3번 그대로 이제 입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백스페이스를 지울게요. 네. 요렇게 이제 특수 기호를 입력을 했고요. 그 뒤에다 이렇게 점 하나 찍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한번 공간을 좀 두시고요. 스페이스 키 누르셔서 공간을 두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행사 개요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개요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로 굵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에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에서 굵게 글씨 굵게 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 행사 개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이제 이 행사 개요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도형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도록 할 텐데요. 도형을 다루실 때는요. 지금 우리 연습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셔서 배우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단에서 이 3번 슬라이드 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개요 부분에서 개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슬라이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3번 슬라이드와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요 슬라이드가 삽입이 될 텐데 요거 긴 화면으로 바꿔 볼게요. 요 4번 슬라이드 선택하신 채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다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화면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4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 슬라이드 영역에서는 긴 화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 뭐 텍스트 박스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 빈 화면도 종종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빈 화면을 sab입을 한 거는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려보고 찝하는 걸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요 4번 슬라이드는 나중에 삭제를 할 거니까 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요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4번 슬라이드 오셨죠?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연습 페이지인데 도형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삽입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삽입, 삽입 클릭하십니다. 삽입 탭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 삽입 탭 한번 보실게요. 이제 삽입에서도 슬라이드, 없던 거를 삽입하는 건 모두 삽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새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삽입 메뉴에 와 있었는데 슬라이드 하나 삽입해야겠다 그러실 때는 다시 가시지 않아도 삽입 탭에서도 새 슬라이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표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요거는 한 4회차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기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사진은 사진 삽입하는 거 저희 3회차 수업에서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도형, 요 도형부터 삽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을 삽입하는 위치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삽입 탭에서 여기 도형, 도형 찾으셨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도형. 예, 도형에서 밑에 요 펼치기 버튼 있죠? 요 역삼각형.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도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각각 카테고리별로 모아져 있죠. 선은 선끼리,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는 화살표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우리가 찾기 좀 더 쉽고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데 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각형이라는 카테고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사각형,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좀 잘린 사각형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첫 번째에 있는 기본 사각형 하나 클릭해 보십니다. 클릭. 네, 그러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요, 십자 모양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이나 또는 이제 이 도형을 삽입을 하실 때 보면 삽입에서 내가 삽입할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십자형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다. 이건 지금 그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도형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실 때는요, 지금 여기다가 이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도형을 삽입할 곳으로, 도형이 위치할 곳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를 쭉 해주시는데, 이 대각선 방향, 제가 그 말씀드린 대각선 방향으로 하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만 됐다라고 크기를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셨다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딱 뗍니다. 드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죠. 네, 우리 그러면 원도 하나 그려볼까요? 네, 다시 삽입 탭 가셔서 도형, 도형 가시면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동그라미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도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클릭. 동그라미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가 십자 형태로 바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동그라미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크기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톡 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지만 특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 비율 우리 보통 이런 이렇게 그리시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는 1대1 완전 동그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우리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도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 1대1의 비율의 동그라미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삽입 다시 가셔서요. 삽입, 도형으로 가십니다. 도형 클릭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도형을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밑에 기본 도형에서 찾으시지 않아도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이 기호들은 요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도 똑같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마우스 커서 십자 형태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Shift 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먼저 누르시고 계속 누르시고 계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한 1대 1의 비율에 완벽히 동그란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겁니다. 다 그렸다 하시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쭉 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1대1 비율의 동그라미가 그려지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삽입 탭 가셔서 도형, 도형 가셔서 사각형 하나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서 저는 클릭할게요. 자, 사각형 클릭하시고 네, 그리시기 전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1대 1의 비율로 이제 사각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도형을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이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왼쪽에 그렸던 이 사각형의 크기를 먼저 바꿔볼게요. 이거를 좀 작게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일단 우리가 편집할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요 이제 도형 주변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죠. 이걸 우리가 조절점이라고 해요. 조절점. 그래서 조절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도형을 좀 더 날씬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도형의 요 조절점에서 도형의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도형이 날씬해지죠. 여기 조절점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마우스가 양방향 화살표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가 양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도형의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은 점점 도형이 얇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셔서 드롭하시면은 도형의 이제 너비를 좀 좁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도형의 높이도 조정할 수 있어요. 높이를 조정하시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요 조절점에서 요 도형의 중심부 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요 상단에 있는 조절점에서 도형의 중심부 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종이 하단에 있는 조절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양방향 화살표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도형의 중심부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도형의 크기가 높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원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드래그 하시면은 원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1대1의 동그라미 아까 그리셨잖아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한 1대1의 동그라미인데 이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만약에요. 여기서 가로
조절하고 세로 조절하면요. 가로와 세로의 이 비율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나는 이 1대1의 비율을 계속적으로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줄이고 싶다 하실 때는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조절점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시면 조절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조절점을 클릭을 하신 상태로 안쪽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안쪽 대각선 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은 가로와 세로 비율을 동시에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 가로와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을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이렇게 꼭지점에서부터 마우스 안쪽으로 도형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보세요. 1대1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실 때 이 조절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시면은 도형의 크기가 다시 이제 커지게 됩니다. Shift 키를 꼭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해 주셔야지 1대1 비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왼쪽 요 사각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 클릭하시고 그냥 요 바깥에 요 꼭지점 쪽에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확대나 축소하실 때도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요 꼭지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 도형은요, 도형을 이용이 아니죠. 이동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동할 도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조절점이 형성되었을 때, 마우스를 반드시 조절점 안쪽으로, 요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바깥쪽 아니에요. 이 조절점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형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동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도형을 삭제한다. 그럼 쉽게 그냥 삭제할 도형. 예를 들면 요 원 있죠? 요 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 요거 필요 없어졌다. 잘못 그렸다. 삭제하실 경우에는 요 클릭하시고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우리 선도 하나 입력해 볼게요. 선 입력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삽입 가셔서 도형에서 이 선 하나 입력을 해볼 건데, 우리 화살표를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화살표 클릭하십니다. 화살표. 이것도 나중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도형이에요.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선을 그릴 수 있도록 이 십자 형태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근데 선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리면 막 선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선이 막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똑바른 선을 그리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선도 우리가 방향이 이제 뛸 수 있잖아요. 화살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드래그 하시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제가 도형에서 화살표를 하나 이제 만들었다. 그럼 이 오른쪽 윗방향으로 화살표가 치우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화살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화살표의 요 꼬리 모양은 우리가 드래그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각도가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르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삽입 가셔서 도형에서 일단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화살표를 그릴 때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마우스를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 화살표는 그대로 각도가 0인 상태로, 즉 삐뚤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가게 되죠. Shift 지금 제가 누르고 있어요.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세요. 이 마우스 커서는 제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화살표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다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톡 떼시면은 일직선의 화살표가 그려진다는 거죠. Shift 키는 1대1 비율의 원 또는 정사각형을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요 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래그를 하실 때 움직이지 않은 일직선을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꼭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 도형 삽입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도형을 삽입했을 때는 요 삽입이라는 요 탭에서 도형을 삽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홈 탭으로 가보세요. 홈 탭. 홈 탭을 가시면은 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홈 탭에서 이 오른쪽에 그리기라는 요 메뉴에서 보시면은 요 갖가지 도형이 모두 들어있는 요 사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홈 탭입니다. 홈 탭. 그래서 홈 탭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웬만한 도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대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홈 탭에서 뭔가 이제 글씨의 크기나 뭐 색상 조정할 때 우리 글꼴이라는 메뉴가 지금 홈 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홈 탭에서 우리가 뭐 글씨를 편집하고 있었다. 텍스트를 편집하고 있었는데 내가 도형을 삽입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을 때 이제 또 삽입 탭으로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시지 않고 그냥 홈 탭에 그대로 머무르시면서 요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은 요 글꼴을 편집하다가도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도형을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 탭에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모두 모아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점점 파워포인트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 자유자재로 일단 무엇인가 작업을 할 때 상단에 보시면은 이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요 삽입에도 있고 홈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서 굳이 요 탭을 많이 이렇게 이동하실 필요가 없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우셨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 이 2번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목차 페이지 우리가 지금은 그냥 텍스트로만 만들어 놓았지만 이거를 좀 더 예쁘게 도형을 활용해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슬라이드 4 선택하셔서 이건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셔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세요. 딜리트. 네, 딜리트 눌러주셨고요. 그럼 지금 슬라이드가 3장이죠. 저와 같이. 네,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네, 이거를요, 저희가 지금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형의 형태로 바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슬라이드를요, 우리가 한번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슬라이드. 개요 영역에서 2번 슬라이드 선택하신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슬라이드 복제라고 나옵니다. 슬라이드 복제. 슬라이드 복제 클릭하시면 쌍둥이처럼 동일한 슬라이드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똑같이 3번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2번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고요. 3번 슬라이드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슬라이드에다 도형을 만들게 될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안내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텍스트를 작성을 할 때는 여기 지금 행사 개요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요 텍스트 박스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만 텍스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박스 바깥쪽으로는 텍스트가 나갈 수가 없죠. 근데 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의 위치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요 텍스트 박스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계속적으로 이동했을 때 이 지금 보시면은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서 이 좀 여백이 좀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백 안쪽으로 이제 어떤 슬라이드의 내용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어떤 기준선이 없으면은 요렇게 바깥쪽까지 이렇게 크게 도형을 그리면서 이 슬라이드의 여백을 침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여백 없이 도형이 여기까지 쭉 채워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형을 그리실 때는 이 여백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내선을 하나 이제 입력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선을 하나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라이드는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위에서 보기라는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기 탭으로 가시면요. 요 보기라는 요 탭 바로 아래에 보기 탭 바로 밑에 안내선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한번 지금 체크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 주세요. 체크. 네. 안내선을 체크하시면은 요 슬라이드 영역에서 점선이 형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안내선이 이렇게 표시된 게 이 슬라이드 영역에서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줄자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줄자가 실제 슬라이드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A4 용지가 있으면은 A4 용지의 중심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중심이 이제 0이죠. 요 0부터 요 오른쪽으로 이제 16cm, 왼쪽으로 16cm 이렇게 돼서 지금 가로가 여기는 한 32cm 정도 되는 네, 요런 이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줄자 보시면은 양쪽에서 16 그리고 16이라는 이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게 지금 줄자고 여기 보시면은 0이라는 위치 가장 중심점, 이 슬라이드에서의 가장 중심점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가로에도 선이 이제 가장 중심부예요. 그래서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1대 1로 비율이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가운데의 기준선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그대로 3번 슬라이드 선택되어 있으실 거고요. 왼쪽에서. 네. 이 기준선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요 안내선 쪽으로 요 안내선 있죠? 세로 안내선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은 요 안내선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맞춰줄게요. 네, 어디까지 맞추시냐면요. 일단 요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오시고요. 왼쪽으로 요 안내선을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요 행사 개요라고 입력되어 있는 요 텍스트 박스 이렇게 선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와 동일하게 안내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를 요 안내선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마우스를 요 안내선 점선 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번에는 요 텍스트 박스 위치로 똑같이 옮겨주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안내선으로 가져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클릭을 하신 상태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이 텍스트 박스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현재 이 안내선의 이제 위치가 나와요. 저는 한 14.60 정도로 이렇게 맞추니까 네, 이제 요 안내선이 요 텍스트 박스 위치에 위치하게 된 거죠. 안내선을 이렇게 먼저 추가를 하셨는데요. 이제 안내선이 그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내선을 추가로 더 넣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 안내선이 만약에 이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위에 보기 탭 가시면은 여기 안내선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제 안내선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내선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추적 안내선을 넣으시려면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건요. 기존에 이 안내선을 일단 추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보기 탭에서 안내선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안내선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선을 추가하실 때는요. 이 빈 슬라이드에서요. 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서 눈끝 및 안내선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끝 및 안내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로 안내선, 가로 안내선을 하나씩 계속적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세로 안내선 한번 추가해 볼까요? 세로 안내선 추가 클릭하세요. 세로 안내선 추가 클릭.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안내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가로 안내선도 하나 추가해 볼까요? 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네, 마우스 클릭하실 때는요. 이렇게 다른 요소가 클릭되지 않도록요. 꼭 빈 공간, 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눈끝 및 안내선 다시 나오고요. 이번에는 가로 안내선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로 안내선 추가. 네, 그러면은 가로 안내선도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럼 우리 아까 왼쪽 여백을 표시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여백도 표시를 해 줄게요. 밑에 있는 행사 개요 입력되어 있는 이 텍스트 박스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 안내선이 요 안내선이 요 행사 개요 요 텍스트 박스의 오른쪽 선, 요 선에 맞춰지도록 추가된 안내선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시겠습니다. 네, 이동을 시키시기 위해서 일단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내선 쪽으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안내선이 이동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행사 개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요. 네, 요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안내선을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가로선 있죠? 가로 안내선. 가로 안내선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 텍스트 박스의 요 가장 하단선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아래의 안내선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 왼쪽 개요 영역에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실 때마다 안내선은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안내선의 위치는 모든 슬라이드에서 적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여백을 우리가 모든 슬라이드에서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단 인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도형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고요. 우리 4페이지 슬라이드 3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복제해 두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목차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과감하게 이제 이 텍스트가 아니라 도형으로 꾸며줄 거죠. 이 텍스트 박스. 요 지금 안내선은 다 맞춰놨으니까 요 행사 개요
부터 질의응답까지 있는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이 페이지에는 그대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면서 이 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을 3페이지에 도형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도형 하나, 슬라이드 3입니다. 슬라이드 3에 도형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상단에서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 갑니다. 도형에서 우리 이번엔 어떤 도형을 입력하실 거냐면요. 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 첫 번째 줄에서 오른쪽 끝에서 네 번째에 오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오각형. 네, 오각형 클릭하셔서 삽입합니다.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 네, 마우스 커서가요. 지금 십자형으로 형성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네, 오각형 그리셨고요. 우리 지금 여기 밑에 뒤에 있는 이 레이아웃 박스 있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거 사실 우리 이제 도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가 필요 없어서 이제 요거 클릭하셔서 삭제하셔도 되는데요. 삭제하시기 전에 우리 요 여백선을 하나만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리고 텍스트 박스 삭제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중심부에 가로 안내선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동하시고 요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요 텍스트 박스가 사실 인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도형을 편집하실 때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박스 요 윗변에 맞추어서 이렇게 안내선도 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사라져도 우리는 상하 좌우에 이렇게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내선 안쪽으로만 이 슬라이드 내용을 구성을 하면은 여백을 똑같이 다른 페이지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여백 맞추어서 이 윗변에도 이 안내선 맞춰주시고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는 텍스트 박스는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이제 편집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각형을 그리셨을 텐데 이 오각형의 크기를 조정을 해줄 거예요. 먼저 오각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 크기 조정 방법은 도형을 클릭하시고 조절점, 요 꼭지점에 있는 조절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지고 안쪽으로 드래그하면은 작아진다라는 거 배우셨었는데요. 이건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저와 수강생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제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직접 가로, 세로가 몇 cm 되느냐라는 걸 입력해서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가로, 세로 크기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형을 편집하는 메뉴에서 가능한 건데요. 우리 지금 도형을 선택하시면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요 탭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형을 편집할 때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마우스로 빈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형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만 그리기 도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삽입한 도형을 편집할 때, 꾸밀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으로 가봅니다. 서식 탭 클릭하시면요. 그럼 우리 서식 탭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서식 탭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에서도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도형을 삽입하려면은 삽입 탭 또는
폰탭에 가셔서 삽입을 하셨었는데 도형을 여러 개 그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도형을 삽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편의성이 좋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도형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그 밑에 텍스트 상자는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는 이제 3차 수업에서 어쨌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넘어가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도형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도형의 이제 색이나 윤곽선의 색깔을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나중에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맨 끝쪽으로 가보시면은 크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기. 찾으셨나요? 크기. 네. 도형의 가로와 세로를 센치로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정오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오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모두 1.9로 변경해 줄게요. 이대로 숫자 클릭하셔서 그냥 키보드로 1.9 입력하시고 이 밑에도 클릭하셔서 1.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1.9cm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오각형이 크기가 편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면은 상단에서 생성이 되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 색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형 스타일 보시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두 번째 메뉴죠.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을 보시면은 메뉴가 요 세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입니다. 우리 먼저 도형 채우기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페인트로 이렇게 붓는 이 아이콘은 도형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역삼각형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색상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긴 한데 뭐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색상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단에 도형 채우기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좀 디자인을 생각을 해서 이 색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색 중에서 초록색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보이시죠?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도형 윤곽선이 있어요. 윤곽선이라는 거는 이 도형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도형의 외곽선의 색상인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설정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옅은 하늘색으로 윤곽선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잘 보이게 한번 바꿔볼까요? 도형 윤곽선 옆에 있는 요 역삼각형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색상판이 나오게 되죠. 색상판에서 뭐 아무 색깔을 선택하셔도 좋아요. 노란색, 눈에 잘 띄게 노란색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윤곽선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요. 디자인 측면에서 그냥 동일한 색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윤곽선 선택하셔서 아까 선택하셨던 동일한 색상의 이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도형의 색상과
외곽선의 색상을 바꾸는 걸 보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형 효과라는 거 있어요. 도형 효과.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삽입한 이 도형에다가 어떤 그림자나 반사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효과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두 번째에 있는 요 그림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클릭하시면은 그림자 방향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깥쪽에서 첫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여기 지금 도형의 바깥쪽에 그림자가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이제 똑같은 디자인으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그림자 다시 삭제해 볼게요. 선택하셔서 바로 상단에 있는 실행 취소, 상단 왼쪽에 있는 실행 취소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지금 도형 효과로 다시 가셔서요. 그림자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자 바깥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림자 없음 클릭해 주시면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오각형에 지금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다가 도형 하나만 삽입해서 넣어볼게요. 이제 삽입 가셔서 아무 도형이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삭제할 거예요. 이 도형 가셔서요. 저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네, 동그라미를 그리고 눈에 띄게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위에 이제 이 동그라미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에서 이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저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클릭. 초록색으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좀 팁인데요. 이제 편집을 하시다 보면은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색상의 도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 동그라미를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이 앞서 그렸던 이 파란색의 색상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오고 싶어요. 색상뿐만이 아니라 이 파란색 오각형 보면은 우리 외곽선도 이 내부에 있는 색상과 동일하게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이 동그라미의 내부에 채워지는 색상과 이 외곽선을 이 정오각형과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서식 복사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도 가셔서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을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게 바로 도형의 서식 복사라는 기능입니다. 서식을 복사하시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요. 먼저 이 도형, 서식을 복사해올, 디자인을 복사해올 요 왼쪽 오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네, 오각형을 선택을 하시면요. 홈 메뉴에 있어요. 홈 메뉴. 홈. 네, 홈 탭에 이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홈 탭에 들어가 있는데요. 홈 탭에 가시면은 바로 왼쪽에 서식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에 뭐 도형이든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요소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각형을 선택하신 상태로 홈 탭에 가셔서 요 서식 복사 요 브러쉬 모양입니다. 브러쉬 모양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면은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오시면은 마우스 옆에 브러쉬 형태의 모양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오각형에 적용되어 있는 파란색 색상과 파란색 외곽선이 지금 모두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 초록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서식이 복사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던 이 도형에 있던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서식 복사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그대로 디자인을 동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정을 안 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 왼쪽에 오각형의 그림자까지 설정되어 있었다면은 그 그림자도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이 오른쪽 동그라미에는 그림자까지 적용이 되어 있겠죠. 이 서식 복사, 요거는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홈, 팁에 가시면은 가장 왼쪽에 서식 복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복사 없나 찾지 마시고요. 서식을 복사하는 건요. 이제 이 디자인 적용이 모두 끝나고 그 끝난 디자인을 복사해 오는 거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능 홈에 오시면은 서식 복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동그라미는 클릭하셔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그래서 이제 속성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 과정처럼 모든 과정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메뉴 하나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드려요. 이 속성 과정은 복습하시는 분 또는 빠르게 배우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듣게 된 수업이기 때문에 메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실 겁니다. 꼭 복습해 주시면서 한 번씩 더 머릿속에 되뇌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각형, 우리 오각형 그리신 거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오각형을 이제 디자인을 바꾸실 때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위에 생성되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이렇게 도형의 색상과 윤곽선, 효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용된 디자인을 복사할 때는 다시 홈 탭 가셔서 서식 복사를 선택하셔서 이제 복사를 적용할 이 도형에다 클릭하면은 그대로 디자인이 복사된다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 도형 안에다가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간단해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에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벌써 도형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 숫자 1을 입력해 봅니다. 숫자 1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숫자 1 굵게 하시려면요. 이거 우리 텍스트 박스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안에서 숫자 1이라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숫자 1 드래그 하시고 우리 홈 탭 가시면은 그대로 글꼴을 편집할 수가 있죠. 글꼴에서 굵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도 이 글씨 크게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 24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요 1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요 오각형 도형을요, 적당히 이동하셔서, 네, 요 정도로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우리 원래는 이제 여기에 행사 개요라는 요 내용이 입력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오각형으로 꾸미고, 여기에다 행사 개요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행사 개요라고 텍스트 박스를 삽입을 해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 직선을 하나 그어 줄게요. 직선을 입력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삽입을 할 때는 우리 항상 상단에서 삽입, 네, 삽입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도형으로 갑니다. 도형 선택하시면 여기에 선이 있죠. 선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직선을 입력을 할 거예요. 직선 클릭합니다. 네, 그럼 마우스가 지금 십자 형태로 바뀐 거 보이실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뚤어지지 않은 직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꼭 Shift 키를 입력을 하시면서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직선 적당히 그려줍니다. 이렇게 Shift 키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직선 그려주실게요. 네, 너무 길게 그리지 마시고요. 요 직선 그리니까 저는 위에 이제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활성화가 됐고요. 이 오른쪽에서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길이가 12.82 정도네요. 저와 꼭 똑같지 않으셔도 되지만 적당하게 이 크기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 직선의 색깔과 그리고 두께를 바꿔줄게요. 이 직선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네, 이건 이제 채우기가 없죠. 선이기 때문에 채우기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네, 먼저 색상을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 노란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노란색 선택해 주시고,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우리 아까 변경했는데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두께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제 대시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이 두께라는 거는 선의 두께고요. 대시는 이건 직선인데 점선이나 뭐 이제 점선이나 굉장히 촘촘한 점선으로 바꿀 때는 이 대시로 변경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일단 두께만 변경할게요. 두께 선택해서 이 선이 일직선으로 이 동일한 위치에서 이어지도록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을 정렬을 하시려면요. 정렬이라는 메뉴를 찾으셔야겠죠. 이 정렬하는 메뉴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형의 색이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 그리기 도구에 있었지만 이 도형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또한 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서 그리기 도구 보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도형의 스타일을 변경한다든지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정렬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모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가시면은 오른쪽 끝에 크기 바로 왼쪽에 정렬이라는 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렬. 네, 정렬에서 보시면은 여기부터 좀 보실게요. 맞춤. 맞춤이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저희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이 맞춤부터 보실게요. 맞춤. 네, 맞춤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내가 선택한 도형에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위쪽, 아래쪽 이렇게 위치별로 맞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중요한 게요. 이 두 개의 도형을 맞출 건데 도형을 기준으로 맞출 건지 기준이 되는 도형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각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변을 이 선과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메뉴를 사용할 거냐면은 이 맞춤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아래쪽 맞춤이라는 요 메뉴가 있었어요. 두 개의 이제 어떤 도형을 선택을 했으면 이 두 개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을 맞춘다. 그럼 이 사각형의 아래쪽 가장 아래쪽으로 이 선을 보내서 맞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요 선 있죠. 요 선이 이렇게 도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쪽 맞춤을 했을 때 이 도형이 이 선을 기준으로 둘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선이잖아요. 그럼 선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이 도형의 하단으로 이 선을 맞추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요. 지금 위치가 다 다르실 텐데 선을 이렇게 도형 위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래쪽 맞춤을 했을 때 이거 두 개의 도형 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의 위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도형 두 개를 함께 선택하도록 할게요. 도형 하나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럼 도형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Shift 키가 참 용도가 많죠. 우리 아까 직선이나 뭐 1대1원 정사각형 만들 때도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도형을 그리셨었는데 이제 이 두 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할 때도 Shift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도형 모두 선택을 하셨으면요. 우리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셔서요. 네, 맞춤으로 가십니다. 맞춤 클릭하시면 아래쪽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죠. 아래쪽 맞춤 클릭하시면 네, 이 선이 요 도형의 아래쪽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 선을 클릭을 하셔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쭉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각형의 요 끝 꼭지점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보시면요. 여기 좀 깔끔하게 잘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요 오각형의 외곽선과 이 직선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맞춰도 요 아래쪽으로 맞춤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약간 생깁니다. 이 이유는요. 이 오각형의 외곽선의 굵기를요. 이 직선의 외곽선의 굵기와 동일하게 해주면은 맞춰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오각형 선택하시고요. 아까 직선의 이 굵기가 6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으로 가볼게요. 도형 윤곽선을 가셔서 두께를 이 직선과 동일하게 지금은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두께와 동일하게 6포인트로 바꿔줄게요. 노란 직선의 두께와 동일하게 6포인트로 클릭했더니 네, 이렇게 아래 직선과 이 오각형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맞춰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요소의 위치를 맞추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해보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목차 꾸미기를 만드셨으면요.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라는 건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제 위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보셨던 이 박스 있죠? 이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예요. 도형의 성격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3번 슬라이드에 텍스트 박스 하나 입력해 봅니다. 이제 없는 걸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삽입으로 가져도 되는데 근데 우리 도형 있잖아요. 도형의 삽입은 우리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홈 탭에 와 계신 분들은요. 그냥 삽입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도형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탭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가라고 입력된 게 박스가 두 개인데 요 왼쪽은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가로 텍스트 박스, 그 오른쪽은 세로로 입력되는 세로 텍스트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 가로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할게요. 네, 이렇게 홈 탭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나는 홈 탭, 삽입 탭 이거 너무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삽입 탭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삽입 탭으로 가셔도 됩니다. 삽입 가셔서도 도형 있죠, 도형. 도형 클릭하시면은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시면은 기본 도형에서도 여기 가로 텍스트 박스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텍스트 박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강생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서 이 텍스트 박스를 삽입하시면 돼요. 저는 홈 탭에 가서 가로 텍스트 박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박스를 삽입을 할 건데 요 이제 마우스 커서가 약간 긴 형태의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도형 그리듯이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오각형의 높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텍스트 박스는요, 도형과 다릅니다. 원래 텍스트를 넣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자마자, 텍스트 박스 그리자마자 마우스 커서가 벌써 깜빡깜빡이죠.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목차에서 가장 첫 번째는 행사 개요였습니다. 행사 개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행사 개요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굵게 만들어 주시고, 홈 탭에서 굵게 만들어 주시고, 크기도 28까지 키워 주십니다. 28.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도형을 하나하나 삽입할 때마다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헥사 개요라는 텍스트 박스가 너무 위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밑에 이 정도에 와 있으면은 이 오각형 왼쪽 도형과도 정렬이 잘 맞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정렬을 해줄 겁니다. 이제 정렬을 해줄 건데, 이 정렬을 해줄 때는 기준이 되는 도형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우리 이 오각형이 기준이 될 거예요. 오각형을 기준으로 이 오각형의 중간에 오도록 이 텍스트 박스를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만약에 이 텍스트 박스가 보세요,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오각형과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으로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이 행사 개요라는 이 텍스트 박스가 요거 크기를 좀 조정하셔서 이렇게 요 오각형의 끝에 있는 이 꼭지점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위치해 있으면은 맞춤하기가 어려워요. 이 기준이 되는 오각형의 이 범위 안에 일단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중간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오각형과 텍스트 박스 두 개를 모두 한 번에 선택을 합니다. 네, 요 왼쪽에 있는 오각형 클릭하고요. 그리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로 요 행사 궤요라는 텍스트 박스 선택합니다.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서 그대로 맞춤에 가시면은 이번에는 중간 맞춤이라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기준으로 선택한 기준이 된 이 도형에서 요 중간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요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위에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요 중간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제 요 오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헥사 개요라는 텍스트 박스가 중간에 오면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여러 개, 지금 도형이 3개예요. 왼쪽에 오각형, 그리고 텍스트 박스, 그리고 요 3개의 도형을 이렇게 정렬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요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모두 오셨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으면요. 요 도형들 이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얘네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편집을 하다가 이거 잘못 이렇게 클릭하면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그룹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룹화를 시켜주려면은 요 색채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 둘, 3개의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요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부터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를 하셨다가 요 3개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 걸 보시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톡 대시면은 3개의 요소가 한 번에 선택되기도 하죠. 여기까지 오셨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 3개를 모두 그룹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셔서 아까 사용하셨던 맞춤이라는 메뉴 밑에 보시면은 그룹화 있습니다. 그룹화.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네.
그룹할 수 있도록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요게 하나의 요소로 그룹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화된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움직여도 모두 다 세 개가 함께 움직여요.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화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목차를 이제 이어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장하신 내용들 모두 말라가지 않도록 저장하셔야 되니까요. 컨트롤 키에 S, 컨트롤 키 S 이렇게 눌러주셔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